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잠겼네요. 그래도 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또 여러모로 강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발음이 다소 이렇게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녹화하고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절친이 그 친구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 물론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제목 자체가 낚시성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목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문적으로 아주 심도가 있고 각 분야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거는 불교가 될지 기독교가 될지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막 듣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특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이 뒤따르는 내용과 어떤 경우는 조금 과장한다든가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낚시성 제목이라든가 낚시성 내용이라든가 또는 심하게 말하면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내용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것을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있어서 지난번에 강의한 거를 이거 분명히 강의한 건데 없어요. 올렸는데 이 번호가 틀렸는지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부랴부랴 또 해서 올렸더니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흥적이기 때문에 매 순간 다 다릅니다. 중경수도 독법 지금 강의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강의한 내용과 한 반은 맞고 반은 또 다른 내용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의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경학전서 같은 경우 제가 무슨 자료를 하는 게 아침에 이제 한의원 가자마자 쭉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글자 크기라든가 현토 붙이고 줄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PDF로 만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현토에 있어서 글자가 크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18%로 줄였을 텐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눈에 피로를 줘요.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금계 요약을 최종적으로 후배가 교정해 준 거를 봐서 언제 출판사에서 다시 넘겨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 못 봐요. 눈이 어저께는 정말로 막 탱탱 부어가지고 안과를 가려다 보니까 노는 날이어가지고 또 자고 났더니 또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대담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누가 두 사람 세 사람 있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바쁜 시대에 그리고 또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이 아주 소규모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을 찾아서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태는 힘듭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그래도 친구를 좀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빠진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유튜브 강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쉬우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작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파일이
운행하는 중간에 막 깨졌었어요. 근데 오히려 금계유력하면서 그 제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30분 넘어가면은 파일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30분 이내에 끝내고 다시 카메라 작동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된다.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이 약간 강의를 하면서 사적인 얘기 해도 되는 시간이 약간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허실편인데 장경학이 생각하는 허실은 무엇인가? 이거는 장경학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의사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중경서에서 말하는 허실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허실은 남음이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제 과하고 미치지 못하는 걸 허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이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표리에도 허실이 있고 기혈에도 허실이 있고 장부에도 허실이 있고 음양에도 허실이 있다. 다 허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개념의 공부를 해온 거죠.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잡혀 있다. 허는 부족한 거고 실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정기가 부족하다. 정기가 부족한 건 허증이고 사기가 남음이 있는 것은 실증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게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것도 물론 하나의 해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또한 하나의 해석이니까 다만 중경서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체력이 약해도 그 사람이 병독이 현존하고 있으면 병독을 치료하는 것이 고방의 원칙이라는 것. 자, 대체로 외부에 들어온 병은 사기가 남음이 있고 실증이고 대체로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말한 거죠. 내출하는 병은 대체로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분론적 사고방식이죠. 상황과 잡병을 분리한 사고방식이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병은 대체로 정기가 부족해서 자 잡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정기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다 허증에 속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같은 뜻이 내포되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죠. 외감과 잡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상이라 하는 병도 알고 보면은 외감에 의해서 병독이 축적된 것과 그 사람의 체질적 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위험하다. 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참 마땅히 사하고 허라고 하는 것은 정기가 허한 것을 말한 것인지 마땅히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약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군자탕이 보약입니까? 치료약입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중경서에 언제 그냥 당연히 수증 치지라고 하는 것이 증상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약이다, 치료하는 약이다, 사하는 약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의학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다원적 사고방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참 우리 보약 좋아하잖아요. 환자들한테 이거 치료하는 약보다는 이거 보약 드셔야 됩니다. 그럼 먹히잖아요. 또 솔직해서. 그런데 우리가 환자를 그렇게 길들여 놨고 그 환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또다시 길들여진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자는 거죠.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저절로 전기가 회복되어지는 게 때문에 이것은 효험처라고 그랬죠. 효험처. 일종의 좋은 말하면 효험처. 예. 치료하는 것은 착수처.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정작 공부해야 되는 것, 그 공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효험처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치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꾸로 이렇게 의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 일반적으로 허실을 살피려는 자는 반드시 근본이 어떠한가를 파악해서 공격하고 보호하는 그 마땅하고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예. 참, 이 장경학의 이런 문체는 멋진 문체예요. 그러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로지 허실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증을 살펴야, 제가 어디 일반적으로 저는 글을 쓸 때 이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문체는 똑같은 문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병증을 살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죠. 예. 병증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근본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치료 방법에 합당함을 얻는 거다. 이건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체가 장경학의 문체는 비교적 좋은 반면에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개념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관적인 관계를 무시를 했다는 게 너무 심각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기가 허하다. 예, 전기가 왜 허하죠? 이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고난 소인이 물론 진짜 체질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0전 대보탕을 씁니까? 그 사람이 전기가 허한데 이 허한데 기혈수 어떠한 변조를 일으키는가를 따져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치료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무릇 질병의 실은 진실로 가히 고려해야 되지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 원기의 허는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견 당연한 말이죠. 예, 일견.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원기가 도대체 왜 허하냐? 왜 허하냐? 병독 때문에 원기가 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일반적으로 병증을 진료하는 데는 반드시 마땅히 먼저 이렇게 강조한 거죠. 3번 강조한 거죠. 원기를 위조하고 그러고 나서 질병을 구해야 된다. 예. 거꾸로 된 거죠. 이 사람은 여기는 효험처를 효험처에다가 치중한 거예요. 효험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착수처는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방의 관점에서 이게 바로 전도가 창난된 거죠. 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제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저는 진짜 쌍팔년도 그 70, 80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공부를 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임상에 있어서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강했고 일개 맞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예. 금원사대가에서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면 전기는 저절로 회복된다라는 말을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독발이 전기복이라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병독이 치료되면 전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병독발이라고 하는 것은 착수처고 전기 회복은 효험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겹쳐가지고 혹시 제가 그걸로 겹친 거 그냥 오늘 또 한 번 올릴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냐면 내용이 좀 달라서 대학에 보면은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직근도이라 그랬어요. 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사에는 선우가 있다. 시작과 맞춤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지소선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를 안다면은 도에 가깝다 그랬어요.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도를 안다가 아니라 도에 가깝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길에 한번 우리가 보죠. 대학이라는 거래. 자, 도에 가깝다. 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죠. 그런데 왜 도의 시종이 어디 있고 본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도의 시작이 어디 있고 말이 어디 있고 본이 있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에는 시종이 있으니 지소선우면 직근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멋진 얘기예요. 그것은 현상에 있어서 시종이 있다는 거예요. 시종 본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 세계에서.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면은 다 누구나 더 도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현상에 있어서 시종과 본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학 체계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열이 나면은 해열제 쓰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열의 시종에 따라서 본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경서 공부 하나만 해더라도 여러분이 대학과 중용의 사상을 관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맹자와 논어라든가 사실주의라든가. 아, 나 논어 몰라. 나 대학 몰라. 아닙니다. 중경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수증치지라든가 이런 거 순서를 알면 그러니까 수증치지라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거죠. 수증치지라는 게 내용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됐지만 마땅한 것과 잘못된 것 이것을 아는 게 바로 수증치지죠. 용어만 바꿔서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의 가르침이고, 자, 물의 본말이 있고, 일의 선우를 아는 것, 그것이 도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중경서 내용이 자체가 대학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중용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는 한의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대 학문 모든 것도 어느 정도 더 서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땅히 원기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만약에 실증인데 외감에 의한 실증인데 오보하게 되면 따라서 가히 이것은 그래도 가히 어느 정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허증인데 잘못해서 공격을 하면 이것은 다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보약을 쓰는 게 낫다 이런 소리예요. 치료약 쓰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망언이죠. 망언. 망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뜻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뜻은 있는데 뜻이 살은 글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렇게 조장되어 왔던 의식을 완전히 이 쇠뇌된 이론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상한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상한론을 무서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잠재 의식에서. 모두
총괄하자면 허실의 요체는 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 나 이거 나쁜 말로 전입가경이죠. 허실로 구분하라는 허실을 요체를 맥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중경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한론은 복증과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술되었다. 중경의 모든 정신적인 그 한의학의 유산은 어디에 있느냐? 복증에 있잖아요. 사람을 만져보는 거잖아요. 한강도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 뒤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다고 해요. 요즘 말로 염증소견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죠. 무슨 맥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의학이 관념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맥신이니 뭐 맥으로 모든 것을 뭐 파악해낸다는 등 이런 진짜 위험한 발상이죠. 이런 것들이. 초보자한테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예. 제가 오직했으면은 본과 3학년 때인가 본의 때 1년 동안 5번을 5회를 받겠습니까? 예, 너무 멋지니까. 예. 만약에 맥이 정말로 유력하고 진실로 신기가 있는 경우 이것은 정말로 실증이고, 맥이 유력한 것 같고 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증을 빌려온 것이 언을 이렇게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 뒤 글자가 신자가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고어에서 쓰는 일종의 그 하물며 이 소리예요. 네. 하물며 맥이 무력하고 무신해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전적으로 무신한 것에 있어서랴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임하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도 일종의 가정,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토가 이렇게 이온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고문자예요. 고문자. 고어라고 해도 됩니다. 고문자 일종의 서전에서 처음 나온 게 신자 후인 따녀. 하물며 후인에 있어서래. 제가 이 글자를 굉장히 많이 쓰죠. 잘난 척한 거예요. 나도 고문 공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하는 하자 이렇게 하황은 불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금강경에 보면 하황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끝에 가서 제자를 쓴 거예요. 이럴 때는 토가 이온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토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는 길에 제가 토를 어떻게 다 토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한 몇십 가지가 있는데 토를 다루려면 토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한 80%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토를 익히려는 것은 경서를, 예전 사람들이 경서의 현토라는 거 다 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저는 가자마자 이거부터 현토부터 빨리 달아요. 그러니까 한 3, 40분 현토부터 먼저 달고 글을 분리를 하고 PDF는 이제 오후에 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려요, 이거를. 그것도 저도 환자로 봐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것만도 전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고 제가 눈 컨디션 나빠가서 이렇게 현토를 이렇게 조금 산만하게 글자를 좀 작게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크게 했습니다. 요 내용 보면은 위험한 내용들이다. 위험한 내용이다. 이것은 실증이고 이것은 가실증이고 맥이 없는 것은 허증이다. 이런 것은 논리는 아주 위험한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무조건 잘못된 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표실장은 혹 발열, 혹 신통, 혹 오열, 흔히 하며 막 옷을 막 벗는다든가, 오한, 그 고유라며, 이건 뭐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혹 한이 표에 속해서 땀이 없고,
묶어가지고 땀이 없고, 화가 표에 성해서 또 어떤 그 가려움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있으며, 주주의 그 홍통자는 영위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급이 그 준통자는 경락에 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 이게 문체는, 여러분 이 문체는 저도 활용을 하죠. 이 문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의, 글의 뜻은 아주 나쁜 글이에요. 나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견병 지원했을 때 뭐라 그랬죠? 일종의 이것이 병증을 보는 거죠. 이게 병증이라 그러면은 병증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아는 거죠. 여기에 지자를 쓰는 거죠. 견병 지원. 견병 지원. 그 논리의 문체를 쓴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썼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뭐 주증이 홍통자는 안 하고 홍통자에 이렇게 토를 달았지만 는자 써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현대적으로 애라고 그 현토를 다룬 거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아이고. 이거 왜 또 이렇게 또 엉뚱한 게 나왔나. 뭘 또 잘못 건드렸네. 참나. 이거 죄송합니다. 뭐를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바쁜데. 죄송합니다. 영이라든가 경락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병원의 개념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경학이가 글을 쓰는 문체는 비교적 좋은 반면에 글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문체와 문의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실자는 뭐 창이 되고 통이 되고 비가 되고 견이 되고 패가 되고 결이 되고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천이 되고 만이 되고 또는 온에 불령되고 또 번져불면 기열 척취 또는 결체 복증불산 혹 한사 열독 이것이 장부지간에 심유한 것이다.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양실자는 대체로 다 열이 많고 열을 싫어하며, 음실자는 통결이 하나고, 읽기도 힘드네요. 기실자는 뭐 기가 반드시 천조하면서 성색이 장려하고, 아주 장려라고 하는 거는 굳세다 이런 소리죠. 소리와 안색이 아주 그냥 뭐 기백이 넘쳐 흐르고 싸납다 이런 소리죠. 혈실자는 혈이 반드시 응취하고 아프기도 하고 굳어 있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양실, 음실, 기실, 혈실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심실자, 완전히 진짜 가갈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심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간신, 비패신 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실이 있다 그러면 허도 있겠네. 그럼 심허, 간허, 비허 다 있다는 얘기죠. 심실자는 다화의 다소하고 간실자는 뭐 양협 소복에 대체로 동통이 있고 다시 그 노기가 많으며, 비실자는 창만 기폐하고 혹 몸이 무겁고, 패실자는 상초에 기가 역해서 혹 해천하고,
신실자는 다 하초가 옹폐해가지고 혹 아프기도 하고 혹 창만하기도 하고 열이 있어서 그 대체로 그 혹 열이 그 대변과 소변에 나타난다. 약간 일부 개연성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것은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다,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양보해서 타당하지만 이렇게 실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 위험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거하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경학은 장부론적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이 어떨 때는 육기에 의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부론과 경락을 그 연결시켜서 또가다 공부. 이게 다 자탕인 거예요, 여러분. 상한론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상한론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상한론은 제가 말씀드렸죠. 증후라고. 예, 증후. 예. 이 뭐랄까 영역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류에 있어서 학문을 자기 생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류를 하는 것인가 이 증후에 있어서도 우리는 육경 변증에 의한 것과 처방에 의한 분류 방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고전적으로 수천 년 동안 상한론을 지배해 오고 있던 어떤 명분론이잖아요. 처방을 근거로 해가지고 분류한 것은 현실적이고 사실에 가깝다. 비교적 가설이 여기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육경론은 벌써 증후를 육경에 의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1차 가설이 들어간 거예요. 1차 가설이라고 하는 건 누구죠? 개인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병증을 태양병증에다가 분류를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죠. 아무리 그것이 잘했다 하더라도 설령 육경이라고 하는 변증에 의해서 상한론을 구성한 것이 중경이라 하더라도 그것 방법론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는 게 아니라 간신비패신으로 나열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가설이다. 이것은 가설이다. 예. 힘이라고 하는 가설과 실이라고 하는 가설 또는 이걸 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경강부회한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비현실적이냐? 그러면은 처방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심탕을 써야 되죠. 예, 사심탕. 그러면 상한론에서 말하는 사심탕이 과연 경화기가 말하는 심시를 치료하는 약이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실은 어떻게 해요? 사간탕을 써야죠. 사비탕을 써야 되죠. 사패탕을 써야 되죠. 그러면 사신탕을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것이 심장의 실증을 치료한다는 우리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명분론을 만든 규경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규경을. 우리 한의학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 있고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쇠뇌는 어떻게 깨트리죠? 올바른 공부. 역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예. 이 쇠뇌, 가설들은 전부 다 현상에 의해서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이해를 하는 것만이 우리 한의학에 들이운 거짓된 논리들이 깨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멋있죠, 말은. 예. 역시 우리 한의학은 멋있어. 양방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 예.
제가 입만 열면은 자꾸만 우리 한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뭐 상한론을 통해서 제가 한의학의 좋은 점,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세방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서도 이 장경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정해서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제가 상한론 마왕탕 조문에서 뭐라 하죠? 우리가 처방을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이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잡으러 왔다 호랑이 물려 죽는 거예요. 고전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고전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한 사람만 망치면 뭐 다행이죠. 자, 주제에 자기가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을 막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공부.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우리 지금까지 합리적 공부를 해왔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한의학 공부하면서 정신이 완전히 그냥 다 혼미해져 버린 거죠.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정신세계로 빠진 거죠. 정신승리로 빠진다든가. 사리분별도 없어지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오히려 상한론과 근계율학보다는 경학전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부정 가운데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거니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